어우 진짜 감독 들어. 감독님이 빨리 사오라고. 사탕 빨리 사오라고. 하나. 성미 씨 복자 같은 연기만 하실 거예요? 하나 둘 셋. 느낌 좋아요. 분위기 좋아요. 장사 좋아요. 그 친한 감독님들한테 배우님 나온 영화 좀 보여달라고 막 연락했거든요. 네. 근데 그랬더니 저한테 다들 해주시는 말씀이 한예종 그 학교 다니실 때 연극원 연기과 1등이었다고 막 자랑을 나한테 막 엄청 하시더라고. 어우 진짜 감독 들어. 2008년에 복자라는 단편 영화에서 그 타이틀롤이죠. 복자. 영화를 보다 보면 성이 임씨라는 걸 알 수 있는. 사실 영화를 보면 되게 복자가 느끼는 감정이 복합적이고 깊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그게 다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복자의 얼굴은 생각보다 되게 담담해요. 감정을 담담한 얼굴로 보여주기까지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했는데 어떠셨어요? 어떻게 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갖고 찍진 않았던 것 같아요. 희재 감독님이랑도 이렇게 여러 차례 만나서 대화한 것이, 그러니까 영화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어떤 주제보다 희재 감독이 그때 이제 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바닷가 데려가지고 어떨 것 같냐, 뭐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정서를 만들어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 상황에 놓여져 있었고, 또 그때 당시는 또 저도 이제 풋풋한 대학생의 근데 복자 보고 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라는 작품까지 봤어요. 근데 거기서는 또 엄청 다르게 나오셔가지고 이렇게 연이어서 본 게 아니면 같은 사람인지 몰라볼 뻔했어요. 날라리 동네 양아치 언니. 이 언니 정체가 뭐지? 싶은 그런 느낌의 언니 있죠. 그런 느낌을 너무 잘 살리시더라. 그 이모정 감독님이 되게 잘 꼬셔가지고 저를, 성미 씨 복자 같은 연기만 하실 거예요? 네? 이런 연기도 저 그러면 두 번째 영화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신 작품일 거예요. 봉준호 감독님의 마더에서 사실 짧게 등장하는 씬이긴 한데 여고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정이라는 그 인물의 행적을 쫓기 위해서 도준의 어머니 김혜자 선생님이 연기하는 그 캐릭터가 그 아정의 학교의 친구들을 찾아가죠. 근데 거기서 흉터라고 나오는 이미도 배우가 연기하는 그 친구와 그 옆에 있는 친구로 나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굣길에 버스 정류장 앞에서 도준모가 이제 접근해서 아정이 얘기 꺼내려고 이제 슬슬 접근을 하잖아요. 근데 왜 한국 영화에서 여고생들 등장하면 여고생스럽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저렇게 찐으로 진짜 고등학생들 데려다 놓은 것 같다, 이런 느낌 드는 장면이 놀라울 정도로 그런 느낌 주는 장면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여고생 2명 버스 정류장에서 섭외해서 데리고 온 줄 알았어요. 거기 출연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거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계기는 어떻게 보면 복자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 캠코더 오디션을 봤는데 이제 지금도 이렇게 별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막 활발하게 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때는 더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저 배우는 왜 저렇게 어필을 못할까라고 할 정도로 되게 이렇게 좀 어리숙하고, 오디션 볼 때도 이제 그 오디션 대본을 제가 다 못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복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전에 뭐 단편 작업을 한 게 있느냐 뭐 이렇게 해서 제가 자신감이 붙은 게 뭐냐면 이제 제가 했던 역할이고 또 과정을 또 참여를 했으니까 어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막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장면에서 뭐 보여줄 만한 장면이 있느냐 해서 거기서 이제 엄마랑 통화하는 장면, 동사무소 앞에서 엄마랑 통화하는 장면을 하는데 오디션장에 이제 전화기도 안 들고 들어가서 그냥 눈앞에 보이는 게 이렇게 조그마한 비디오 테이프더라고요. 비디오 테이프 들고 네. 근데 아마 그 영상 보시고 저를 흉터 친구 역할로 캐스팅 해주신 것 같아요.
또 한 명의 봉준호 감독님이 사랑한 배우 모시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서 왜 그 사람들이 진짜 고등학생인 것 같았냐면 제가 여고를 다녀봐서 알지만 왜 사람들이 여고생 하면 막 그냥 막 낙엽만 굴러가도 까르르 웃는 막 그런 거 생각하는데 사실 네. 여고생들이 그렇게 막 너무 아리따지만도 않고 네. 하는 얘기들이 그렇다고 네. 막 다 날라리들처럼 얘기하는 것도 네. 아니고 그 사이에 항상 그 정서로 다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너무 잘 보여줘서 제가 놀란 거거든요. 어떤 느낌? 그 설명? 이런 게 어떻게 나와 있었는지 궁금했어요. 뭐 설명이 그렇게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와 있진 않았고요. 왜냐하면 워낙 그냥 한 씬 정도 나오고 호련히 사라지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나름대로 이제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내가 준비해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막대 사탕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거랑 소세지, 아, 그거 맨날 먹는 간식처럼 네, 먹고 다니는 거. 껌이랑 이렇게 세 가지를 준비해 갔다. 아, 직접 준비하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그때 첫 촬영이고 또 그러니까 특히나 또 그렇게 이렇게 바로 극장에 걸리는 영화에 뭐 아무 작은 역할이라도 처음이어가지고 긴장을 아무래도 했겠죠. 그러니까 대기하는데도 막 사탕 몇 개 먹었어요, 그날? 많이 기억이 안 나.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출부 그 언니 오빠들이 카메라 안 돌아가니까 입에 안 넣고 계셔도 된다. 근데 걸려요. 감독님이 빨리 이렇게 사오라고 사탕 빨리 사오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이게 카메라가 안 돌아가면 내가 스탠바이를 그러니까 물론 하겠지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이 좀 이제 아, 그걸 다 익힌 현장이었구나.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그게 또 야외 씬이었고 하교길을 찍어야 됐어서 그때 당시에 되게 겨울이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춘추복에 우르르 그 하교하는 걸 찍었어야 돼갖고 그 보조 출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거를 한없이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거 진짜 NG 내면 안 되겠다. 빨리 끝내고 이제 집에 가서 다들 쉬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도 했던 것 같고 또 김혜자 선생님 잠깐이지만 그래도 김혜자 선생님을 실제로 이제 그 호흡을 같이 옆에서 나눴다는 것도 되게 엄청난 약간 좀 네 감격이죠 진짜. 배우님이 은근히 되게 이렇게 한국 영화의 기억에 많이 남을 작품들에 다 족적을 남기셨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검은 사제들을 만든 장재현 감독님이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단편 영화를 찍으셨는데 2014년작이죠. 단편 12번째 보조사제라는 작품에서 그 악마에 씌어가지고 구마의식을 해야 하는 그 존재인 그 영신 역으로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여대생을 연기하셨죠. 되게 거기서 악마기 때문에 사실 그 순간순간마다 막 여러 언어를 쓰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능욕하고 또 막 회유하고 막 이러느라고 이렇게 순간순간 뉘앙스가 다른 대사를 막 치시는데 그 중에서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거는 그날 처음 구마의식을 하기 시작하는 보조사제가 어리버리하다가 이렇게 그 침대 곁에 두른 소금선을 넘어서 들어오니까 갑자기 막 새로 왔어? 라고 확 이렇게 놀래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장르를 어떻게 한국적으로 소화할까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읽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저도 이제 제가 할 생각은 못 하고 읽을 때는 어우 되게 재밌다. 막상 이제 하려고 하니까 이제 해야 될 것들이 또 많고 제가 그걸 연기하는 것도 이렇게 뭐 정서적인 걸로는 접근할 수가 없는 인물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한번 도전해 볼 만 하겠다 해서 시작하게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뉴욕에 잠깐 건너갔을 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봤어요. 뉴욕에서. 네, 너 오는 한국 들어오는 때에 맞춰서 모든 상황을 진행시키겠다. 진짜? 그래서 그 악마가 얼굴을 막 바꾸듯이 연기를 해서 사실 일관된 캐릭터를 보여준다기보다는 변화무쌍한 느낌을 막 줘야 되잖아요. 그런 거 준비하는 과정이나 혹은 그 연기할 때 그런 부분들을 그냥 재미로 느끼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 영화는 또 지금까지 얘기한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인데
이옥섭, 구교환 감독님의 아주 발랄한 작품입니다. 이 연애 다큐라는 단편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극 중에서 배우 지망생을 이하나를 연기하시고 그 구교환 감독님이 이제 남자 주인공 구교환을 연기하세요. 그래서 이 둘이 진짜 연인인데 이 셀프 연애 다큐를 찍어가는 과정, 거기서 어떤 일들을 거치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셀프 연애 다큐가 컨셉이라 그런지, 우와, 아무리 배우님들이 그 카메라 앞에서 카메라 없는 것처럼 연기를 한다지만 저 정도는 정말 카메라가 아예 무시하는 수준으로 연기한다, 이런 느낌 받을 정도로 배우님이 너무 자연스럽게 연기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좀 그 느낌이 약간 이제 오래된 남자친구한테 그 자기의 어떤 진짜 일상적인 얘기를 그냥 아예 허심탄회하게 그냥 주저리 막 그냥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면은 진짜로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아무것도 없지 않은데 그거는 진짜 아마 옥석 감독님이 좀 많이 주도해 주셔서 최대한 이제 배우가 이제 방해할 거리들을 자꾸 이제 이렇게 좀 치원해 주시려고 많이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임성미라는 사람은 저런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날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실제 사귀는 거 아니냐. 근데 영화를 보면 그럴만합니다.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아닙니다. 그럼 이제 대망의 파이터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실 파이터는 어떤 영화냐 하면 진아라는 그 주인공이 한국 사회에 들어오면서 다양한 인간들과 겪게 되는 관계 속에서 자기만의 싸움을 시작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그래서 복서로 나오시고 배우님의 얼굴을 카메라가 가득 담아내는 형식으로 쫓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우님 얼굴에 드러나는 아주 미세한 표정, 감정들을 우리가 따라서 영화를 보게 되는데, 카메라가 이렇게 따라다닌다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물론 내 표정이 많이 그대로 자세히 드러나서 좋기도 하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되게 부담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쵸. 아무래도 어쩔 수 없이 서야 될 때도 꽤 있고, 근데 마음을 좀 다잡게 된다 그래야 되나? 약간 도망치려는 마음, 뭔가 이렇게 숨고 싶은 마음, 뭔가. 근데 주로 그럴 때 이렇게 생각을 되돌아보면 주로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뭐가 준비가 안 됐냐? 그럼 뭐 연습을 덜 했거나 아니면 뭔가 내가 인물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긴 하겠지만은 좀 그런 때 좀 주저앉고 싶죠. 네, 주저앉고 싶고. 진아를 연기하기 위해서 카메라 앞에 서는 일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배우로서의 하나의 싸움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러네. 지나갔네. 네. 패배하고 싶진 않았어요. 거기 이런 영화의 내레이션이 이렇게 막 계속 나오거든요. 나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다. 아마. 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절묘한 대사를 정말 운명 같은 작품이죠. 배우님의 행보가 더 길게 이어지기를, 뜻깊게 이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내야 가장 어울릴까 생각해봤는데, 배우님 친구들이랑 모여서 수다 떨 때 끝인사 어떻게 하세요? 끝인사요? 기사님, 기차 콜? 콜! 콜.